자, 셋째 시간 등기 추정력 44페이지입니다. 네. 자,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등기된 걸로 일단 그렇게 봐주는 제도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어쨌든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된 걸로 일단 보는 거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서류상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갑으로부터 을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 주장하기로 을이 적법하게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위조해서 등기한 것이다 라고 갑이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위조다. 그럼 갑이 지금 을 명의로 격려된 등기가 위조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거 말소시키라는 거죠. 말소시켜라.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도 자기의 주장을 하겠죠. 아니야, 위조한 거 아니야. 이거 위조 아니고 나는 이거를 적법하게 등기한 거란 말이지. 적법하게 한 것이다 라고, 적법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송 붙게 되면 결국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내리겠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양측의 주장 중에서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의 이 주장을 통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등기를 바라봤을 때는 적법하게 된 걸로, 적법하게 등기가 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추정. 따라서 입증은 갑이 하는 게 맞다, 을이 하는 게 맞다. 갑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위조라는 걸 갑이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증을 하면, 자, 갑이 여기서 위조된 거다라는 거를 갑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증을 해냈다. 입증을 해내면은 이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럼 지금 무효라고 밝혀지죠? 그럼 이제 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등기가 된 권리. 그 권리가 그 명의자한테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을 해줍니다. 자, 2번 단락입니다. 명의자가 원인 행위 태양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원인을 좀 다르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을이 이거 적법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등기는 제가 상속받아가지고 등기한 거란 말이에요 라고 을이 주장했다는 거죠. 상속받은 거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받은 거였다. 그럼 좀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을은 상속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증여였던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등기 추정력이 깨져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등기 추정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다소 다른 주장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대 입증을 해내야만 깨진다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등기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격려되어 있으면 원인과 절차가 적법했던 걸로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준다. 4번입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일단 근저당권도 어쨌든 간에 담보 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 성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받을 돈이 있겠구만. 피담보 채권 존재가 추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계약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추정시켜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고요.
밑에 3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일단 기본적인 추정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자가 아마 신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깥에서 쳐다봤을 때. 근데 1번 단락,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알고 봤더니 신축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었다고 밝혀졌죠. 추정력 깨집니다. 2번 단락,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주장하기를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전 소유자는 나 양도한 적 없는데 부인해버린 거죠. 그럼 신축했던 것도 안 밝혀졌고 양수받은 것도 부인된 상황에서 일단 추정력을 깨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리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추정력 깨집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요. 자, 등기 추정력은 동그라미 1번 단락. 자, 첫째 줄 끝에 가보시면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도 적법 추정력을 인정받고, 자, 전 소유자뿐 아닙니다. 2번 단락 내려가면은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 등기,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 3번 단락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원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소유자한테다가도 등기 추정력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다가도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4번 단락입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믿고 부동산 매수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추정해줍니다. 지금 여기 지금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무과실 추정이에요. 무과실로 추정받습니다. 무과실이라는 거는 잘못이 없는 게 무과실이죠.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내가 매수해가지고 등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하고 이전 등기 받을 때 일단 이 살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내가 매수하려는 그 등기부상에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 갑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갑 만나가지고 신분증, 저 사람 갑 맞는지 확인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매도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전 등기 받았고 매수했다는 거죠. 등기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갑이 위조범이었으면 이 나쁜 놈 위조범이었던 거죠. 근데 을은 갑이 위조범이라는 거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확인 안 했어요? 확인했죠. 이 정도 확인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가 추정된다고요? 무과실 추정됩니다. 무과실 추정.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5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게 이제 위조해서 불법 말소시킨 거죠. 등기는 물권 효력의 존속 요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말이 어려운데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면 적법하게 말소됐어요. 위조해서 말소된 거예요. 위조 말소된 거죠. 물권 안 없어집니다. 자,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가서 6번에 보시면은 사망자 명의로 신청했다는 거죠. 사망자 명의로 신청했다는 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기 신청한 걸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등기 신청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등기 신청하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등기 신청해요? 갑이 사망. 자,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갑이 돌아가신 게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으로부터 상대방한테 등기가 넘어가서 서류상에 돼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전 등기 신청은 매도인 측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근데 갑이 등기 신청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같이 신청했던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17일이라는 거죠. 그럼 죽고 나서 등기 신청한 거죠.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죠. 추정력 인정된다고 깨진다고. 깨집니다. 이거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좀 꼼꼼하게 잘하셨어야죠. 그죠?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이거 사망 신고를 뭐 늦게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잘 이렇게 해놨어야지. 이 서류도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근데 7번입니다.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망자의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갖는다는 거죠. 자, 돌아가신 게 5월 15일이고요. 이전 등기 신청된 게 5월 17일이다. 이러면은 시점이 안 맞죠. 추정력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미 그 전에 등기 신청 원인인 매매 계약이 성립된 그때를 살펴보니까 그게 5월 10일이었다.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등기 원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계약 하셨던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갑의 지위가 어떻게 됐어요? 상속됐죠. 그래서 을이 갑의 지위를 가지고서 갑이 등기 신청한 걸로 그렇게 서류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 추정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이 경우는 인정해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내려갑니다. 9번 전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자.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번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를 봤는데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군요. 여기서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다는 건 이를테면 위조된 계약서라는 게 다 밝혀진 거죠. 그럼 이건 반대 입증된 거죠. 추정력은 깨집니다. 11번입니다.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잖아요. 불법 말소. 그럼 불법 말소 됐으니까 말소 당한 그 사람은, 말소 당한 그 사람은 권리를 상실해요? 권리 상실 당하지 않아요? 상실 당하지 않죠. 따라서 둘째 줄,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그 사람은 물권 소멸당하지 않았고 적법한 권리자로 여전히 추정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아까 5번 단락에 나왔던 내용과 11번 단락의 내용은 결국 맥은 비슷하죠. 등기가 효력의 존속 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등기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짜잘한 것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중 보존 등기 나와 있습니다. 이중 보존 등기라는 거는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등기부가 2개 개설된 거 말하는 거죠. 중복 등기. 이렇게 중복 등기가 되면은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지금 1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를 안 받고 바보 아닙니까? 새로 등기부 개설했대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자, 지금 첫 번째 줄에 간명의로 되어 있었던 유효한 보존 등기 있죠? 이게 선등기죠, 선등기. 그러면 그 선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을이 소유자 되는 거죠. 근데 이전 등기 받았어요? 등기부 새로 개설하셨어요? 새로 개설하셨어요. 둘째 줄에 새로 개설한 등기부 후등기가 되는 거죠.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후등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 보존 등기를 했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2번 내려갑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등기를 유용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기존 건물 멸실되고 나서 건물 다시 신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멸실된 건물 있죠.
이 건물과 다시 신축된 건물은 같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죠. 그럼 새롭게 건물 신축했으니까 이전에 멸실되었었던 그 건물의 등기부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야 돼요? 등기부 새로 개설하셔야 돼요? 새로 개설하셔야죠. 다른 건물인데. 기존 건물에 멸실되었던 그 건물에 대한 등기, 이거를 갖고 와서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유용시킬 수 없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 이거는 결과는 같다. 실체에 부합한다는 건 결국 결과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똑같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잘 찍어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항상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 그죠? 네. 화이팅. 자, 토지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최초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받는 게 맞지요. 이거를 토지 말고 건물로 말씀드려 보면은 갑이란 사람이 어떤 건물을 신축했던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고 그 이후에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 여기서 을 같은 경우는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려는 거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자 될 수 있겠죠. 갑은 등기해야 돼. 갑은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갑은 소유자죠. 건물 신축은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을이 결국 소유자가 되려면은 갑이 신축한 자 갑이 일단 먼저 보존 등기하시고, 자, 갑의 명의로 최초 등기부 개설 보존 등기를 하고, 그죠? 취득세 낼 거 다 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을한테다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신축한 자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안 하고 곧바로 이 매수자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때려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매수자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된다라는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세금 탈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사법상 효력을 따져봤을 때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매수자가 곧바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도 충분히 합의가 됐던 거라면 이거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2번 단락입니다. 자, 2번 단락.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의 원시 취득자 갑, 승계 취득자 을 둘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야, 직접 을 명의로 그냥 바로 보존 등기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효라는 거죠. 실체 부합. 3번입니다. 신축 건물이 있었는데 이 보존 등기를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 다 짓고 나서 보존 등기해야죠. 그죠? 근데 완성 전에 등기 먼저 했어요. 왜 이러는 거죠? 설레서. 에? 설레서 등기 먼저 했잖아. 등기 먼저.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직 시험도 안 쳤는데 사무실부터 알아보시는 분들. 에? 아직 시험도 안 쳤는데 사무실부터 이렇게 다 해놓고 다. 에? 합격될 거라는 자신감. 에? 사무실 다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저는 멋있던데요. 에? 시험 시간 2달 전에 사무실 다 인테리어 다 해놨어요. 예. 합격하시더니 합격 바로 가시더라고. 바로 그냥. 예. 자, 이분도 지금 우리가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셨다는 거는 미리 등기하신 거죠. 미리 등기. 부지런한 거죠. 결국 결과는 똑같죠. 실체 부합이에요.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무효라 볼 수 없다. 자, 다음 이제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 변동 마지막 파트입니다. 물권이 소멸되는 사유가 지금 총 일단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물권을 포기해가지고 물권을 없앨 수 있고, 두 번째, 건물이 멸실하거나 토지가 포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물권 소멸이죠. 3번,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효 완성은 권리 행사 안 하고 방치한 기간이 일정 기간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한 개만 법률행위예요. 뭐만 법률행위예요?
포기요. 1번의 포기. 자, 1번의 포기 있죠. 얘는 법률 행위고요. 2번, 3번, 4번 있죠. 얘네들은 법률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2, 3, 4번 같은 경우는 말소 등기 안 해도 물권 소멸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물권 포기는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누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혹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내가 가진 지상권 혹은 전세권을 포기하는 거는 자유죠. 내가 이제 권리 행사 그만하고 싶으면은 지상권, 전세권 포기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한테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요 지문에서는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객체로 해서 뭐가 설정돼 있다고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등기부상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을구란 1번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권리를 저당권자가 담보 잡는 거니까 이 저당권자는 부기등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1-1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저당권이 지금 딸려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이런 권리들을 포기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딸려있던 저당권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포기에 제한 걸린다는 거죠. 지금 저당권이 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건물 멸실 토지 포락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가 포락이 돼버렸어요. 포락됐다는 거는 해수면에 잠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다가 돼버린 거죠. 원상복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종전의 소유권은 소멸이 된다. 자, 근데 2번입니다. 포락으로 복구 곤란하고요. 토지로서의 소유권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럼 소유권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뭐가 됐어요? 성토된 거죠. 다시 성토가 되면 과거에 없어졌던 소유권이 부활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없어졌던 소유권이 다시 부활하진 않고 소유권 새로 생기는 겁니다. 부활한다고요? 새로 생긴다고요?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똑같은 건물 다시 지으면 이전에 없었던 소유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소유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기죠. 새로.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 자, 내려갑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에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얘네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거든. 근데 2번 단락에 지역권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익물권들이죠.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얘네들은 몇 년 방치하면 없어지죠? 20년 방치. 20년을 방치해버리면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방치로 없어집니다. 이때 말소 등기 해야 없어진다. 20년 완성되면 없어진다. 완성되면 없어져요. 법률 규정입니다. 자, 다음 이제 혼동 내려가 보겠습니다. 혼동. 자, 일단 혼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괄호 안에 나와 있듯이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의 혼동입니다. 첫째,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소유권 상속을 받으셨고, 그럼 지상권은 소멸이죠.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전까지는 빌려 쓰던 땅이죠. 근데 이제는 그 빌려 쓰던 땅이 내 땅이 됐다고. 그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는 뭐 매매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갑이 갖고 있던 토지의 을이 땅을 빌려서 지상권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상권자로 땅을 빌려 쓰고 있다가 이제 이 땅 마음에 들어서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면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그럼 이 상태가 혼동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을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권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그럼 이제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입니다. 지상권이 없어졌죠. 이때 말소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은 없어집니다. 자, 매매가 되었든 지금 동그라미 1번 단락에 상속을 받으셨든 지상권자가 소유자 된 거니까 지상권은 소멸입니다. 2번 저당권자가 둘째 줄 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셨군요. 그럼 이제 내가 저당 잡던 그 부동산은 내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부동산 저당 잡을 겁니까? 저당권 소멸입니다. 혼동 소멸. 3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 병이 소유자가 된 거죠. 혼동입니다.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의 예외인데요. 자, 4번입니다.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병이 그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을 했는데 후에 을이 토지를 매수한 상황입니다. 지상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으로부터 을이 지상권 설정받은 상황이죠. 자, 당연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였는데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은 혼동으로 인해서 지상권 소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을이 홀몸이 아니잖아요. 딸려 있는 애가 있다는 거죠. 딸려 있는 애가. 그런 상황이죠. 지상권자 1번. 지상권자 1번. 을구란 1번. 그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1-1 저당권자 들어와 있는 상태. 이후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없어진다면, 여기서 지상권 없어진다면 병의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억울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 되더라도 이 경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혼동이 예외라는 거죠. 예외. 딸려 있으면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5번도 혼동 예외죠.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 을이 증여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네요.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밑에 후순위 권리자 있으면은 소멸 안 되죠.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 을이 지금 갑의 부동산을 저당 잡고 있죠. 여기서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이 상태가 혼동 상태죠. 그래서 원칙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1번 저당권자가 있고 1번 저당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도 있다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 소멸한다면은 얘 순위가, 병 순위가 어떻게 되죠? 순위 승진하죠. 순위 승진. 승진하면 돼요. 승진 막아야 돼요. 승진 막아야 돼요.
승진을 막기 위해서 혼동 예외 두 번째 예외입니다.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한테 누가 저기 뭐냐 돈 빌린 거죠? 누가 돈 빌리셨어요? 병한테 을이 돈 빌렸어요? 갑이 돈 빌렸어요? 갑이 돈 빌렸죠. 그죠? 근데 만약 여기서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을이 소유자인데 을 저당권 없어지면서 1번 저당권자 병돼 버린다는 거죠. 그죠? 을이 소유자인데 혼동으로 없어진다면 을이 소유자인데 1번 저당권자 누가 된다고요? 병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 버린다는 거죠. 을이 빌린 돈도 아닌데 말이죠. 병한테는 갑이 돈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올라오지 말아라. 밑에 계시라는 거죠. 얘를 밑에 계속 위치시키려면은 1번 저당을 없앤다고요? 안 없앤다고요? 안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버티고 있으니까 밑에서 못 올라가는 거죠. 순위 승진을 막아버리는 거죠. 순위 승진. 네.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성립됐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그럼 지금 임차인 1번, 저당권자 2번이죠. 둘째 줄 후에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밑에 저당권자가 안 계시면, 밑에 저당권자 없었으면은 임차인이 소유자 되면서 임차권은 소멸이죠. 그림 그려주세요. 네, 그림 그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면 이것도 혼동이죠. 내가 내 부동산 내가 임차인으로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임차권은 소멸이죠. 근데 지금은 임차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밑에 뭐가 있다고요? 밑에 또 저쪽 후순위 또 저당권이 있는 거죠. 같은 논리입니다.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는 여기서 을의 임차권 없애버린다면 결국 또 병의 순위가 승진하겠죠. 그럼 또 을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을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1번 저당권자 병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순위 승진을 막고자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그 임차권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당권 1번, 가압류 2번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하셨군요. 그러면 원칙대로 밑에 만약에 가압류 권리자가 없다면은 저당권은 그냥 소멸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1번 저당권 없애버리면은 가압류권자 순위가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역시 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5번, 6번, 7번은 결국 같은 논리로 소멸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에 소멸 안 되는 거죠? 밑에 뭔가 있을 때. 후순위에 뭐가 있죠? 그러면 1번이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한다는 거죠. 밑에 후순위에 뭐가 있습니다. 네? 네. 순위가 올라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을이 억울하죠. 을이 지금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근데 1번 저당이죠. 그럼 병이 을한테 돈 갚으라 그러죠. 어떤 경우? 이 경우는 얘가 돈 갚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을이 돈 안 갚는다 했을 때 병이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당권 가만히 냅두면은 얘가 어쨌든 우선 변제 받잖아. 을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우선 변제 받는 거를 이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위가 불안정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겁니다. 저당권을 배치함으로써. 자, 8번입니다. 갑의 지상권에다가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역시 지금은 1번 저당, 2번 저당이
부동산에 설정돼 있어요? 지상권에 설정돼 있어요? 지상권에 설정돼 있죠. 그것만 다르고 결국 또 논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를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A.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갑이 지상권자로 들어온 거예요. 자,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여기까지 되시죠? 저당권자가 토지를 저당 잡았어요? 지상권을 저당 잡았어요? 지상권 저당 잡은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을구 1번. 이라면은 얘는 을구 1-1이죠. 을이 만약에 토지를 저당 잡고 들어오는 거면은 얘가 2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등기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지상권을 담보 잡으니까 1-1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2번 저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2번 저당이 또 들어왔다. 그럼 얘는 몇 번으로 들어오는 거죠? 1- 그렇죠. 1-2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놓고 그 지상권을 담보 잡는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지상권을 을한테다가 넘겨준다. 이것도 혼동이다. 이거는 제한물권끼리 혼동된 겁니다. 결국에 을이 저당 잡고 있던 게 지상권이잖아요. 근데 그 지상권이 내게 된 거잖아요. 쓸모 없어지는 거죠. 뭐가 없어져야 되죠, 원칙적으로? 지상권 없애요, 저당권 없애요? 저당권 없애야죠. 그죠? 지상권 없애면 다 없어져요. 자, 지상권 없애죠. 싹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지상권은 취득한 거고,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죠. 제한물권끼리 혼동.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역시 또 얘가 순위 승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을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부터 8번까지가 다 똑같은 논리예요. 후순위에 뭔가 권리자가 있으면은 혼동이 되더라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이제 점유권하고 광업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요, 혼동하고 연관이 없어요. 아니요, 혼동이 되더라도 안 없어집니다, 얘네들은. 점유권과 광업권은 타 물권과의 양립이 가능한 겁니다. 양립 가능. 저 지금 9번에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을의 점유권이 뭐 혼동 때문에 없어지는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러면은 을은 소유자이면서도 점유권도 있는 거죠. 원래 점유권이라는 거는 본권이에요, 본권 아니에요? 본권 아니죠. 점유권은 혼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10번입니다. 광업권도 마찬가지죠. 광업권은 밑에 땅 밑에 그 무슨 뭐 광물 채굴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광물 채굴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과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이면서도 광업권도 두 개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밑에 갑니다. 부활이에요. 이거 즉시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한다고요? 즉시 부활한다는 거죠. 저당권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자 됐으니까 그 저당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자였던 거죠. 근데 저당권자가 갑의 부동산을 저당 잡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들 수 있죠? 그래서 매매를 했던 거죠. 자, 갑하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혼동이죠. 혼동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이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근데 이후에 을이 소유권 취득했던 매매 있죠? 매매가 무효가 돼버려요. 매매 계약이 취소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무효가 돼버리면은 소유권이죠, 이거.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복귀돼. 매도인한테 복귀해. 소유권 복귀할 때 말소 등기 해야 복귀해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해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소유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을은 망한 거잖아요. 그죠? 저당권은 혼동 때문에 없어지셨고, 소유권은 매매가 무효되니까 복귀가 돼버렸고, 이렇게 소유권이 복귀됐던 이유는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같은 근거로 소멸했던 저당권을 다시 부활시켜준다는 거죠. 매매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했던 그 저당권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죠? 네? 무효가 되는 순간 즉시 부활한다.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부활하실 때 3일 걸리셨잖아요. 3일 걸리셨죠? 여긴 즉시 부활한다는 거죠. 즉시. 3일 안 걸리죠? 무효되면 즉시 부활. 자,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른쪽에 점유권 가겠습니다. 자, 점유권은 일단 본권이 아니죠. 점유라는 개념은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겁니다. 지배력을 행사. 그래서 첫째 줄에 사실상으로 지배가 계속되면 점유권이 안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단락.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입니다. 그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라는 거죠. 건물 소유자에다가 거기다가 추가해주세요. 건물 임차인 X. 임차인이 토지 점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라. 우리 아까 봤던 물권적 청구권에서 봤던 사례 있죠. 자, 토지가 갑 거고요. 자, 갑이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자, 무단 신축. 자, 근데 무단 신축을 해도 어차피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단 신축했지만 을이 이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그런데 이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었고, 자, 2층짜리 건물이었고 임차인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병 임차인.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건물 밑에 땅이 있죠. 땅. 토지 점유자가 누구냐는 거지. 토지 점유자, 을이 토지 점유자, 병이 토지 점유자. 을이 토지 점유자. 그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밑에 부지가 된 토지의 토지의 점유자. 토지의 점유자라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그게 맞다는 거죠.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저 임차인 병은 얘는 건물은 점유하고 있겠죠. 자, 병은 뭐를 점유하고 있다고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점유하는 건 임차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상의 어떤 점유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서 잠깐 보고 올게요. 한번 짚고 갑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에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40페이지에 왼쪽 밑에 8번 사례 있죠. 8번 사례 보게 되면은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 건물 축조 병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던 사건 있죠. 여기 잘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갑은 건물주 을 상대로 대지 인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 청구거든요. 갑은 지금 건물을 반환하라고 하고 있어요.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고 있어요. 토지 반환 청구하고 있는 거죠. 반환 청구 상대방이 누구냐? 점유자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이거 토지 내 거야. 토지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토지를 뭐 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 토지의 점유자가 그 상대방이에요. 점유자. 그러니까 누가 토지 점유자인지 따졌던 사건이에요. 누구한테 갑이 토지 반환 청구하는 게 맞는 거냐? 반환 청구 상대방 을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을 상대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요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갑이 임차인 병한테다가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 왜 할 수 없다? 점유자라서 점유자 아니라서 병한테다가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점유권으로 돌아갈게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점유권이 상속인한테다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때 소유권만 상속받는다, 점유권도 상속받는다. 점유권도 상속받는다. 점유권도 상속받습니다. 잘 인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도 가지고 계시고 촌에서 이렇게 집 짓고 사셨던 거예요. 자기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치만 뭐도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돌아가십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이 갖고 있던 이 권리들이 상속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속받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뭐도 상속받는다고요? 점유권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을이 지금 군대에 있어요. 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을이 군대에 있다니. 군대에 있어. 군대. 근데 갑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을이 충격받을까봐 군대에서 을한테 안 알려줬어. 갑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을은 점유권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상속받는 거죠? 돌아가신 시점에서. 사망했다는 걸 인지 못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점유권도 상속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점유권의 상속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점유의 공백이 생겨요. 점유의 공백. 그 공백을 설명 못하기 때문에 점유권도 상속되는 걸로가 된다는 거죠. 자, 밑에 2번에 점유 보조자하고 3번에 간접 점유자, 이 두 가지 잘 비교해 두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3번에 간접 점유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점유 보조자는 쩌리 같은 거죠. 쩌리. 보조자는 약간 쩌리고 보조자. 간접 점유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은 점유자다, 그냥 보조자다. 그냥 보조자다. 그러니까 보조자라는 표현 안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있고 점유자 아니. 근데 3번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죠. 왜 점유자예요? 점유자니까. 점유자 맞지요? 오케이. 자, 비교 설명 좀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